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좀 중요한 정리들을 몇 개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정리 자체가 되게 강력한 정리였습니다. 우선은 증명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유괴인 수열이 있으면은, 어떤 수열이 유괴면 바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는 없습니다. 유괴라는 것만 가지고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건 보장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지만 원래 수열이 수렴한다까지 얘기는 당연히 못하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는 있냐면,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분 수열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어쨌든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뭐 증명할 때에는 진짜로 이 부분 수열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클러스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잘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주어진 어떤 수열이나,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7장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급수나 수열이나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건데, 걔네들이 언제 수렴을 하는지, 뭐 수렴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6.4절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떤 주어진 수열이 있을 때 걔가 수렴하는 어떤 충분 조건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 라는 건데, 우선 이름은 코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건데, 이제 코시 수열이라는 거 정의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어떤 이런 주어진 수열이 어떤 코시 수열이다, 아니면은 그냥 코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열이 코시다, 뭐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그 시점 이후에 있는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걔네들의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수렴한다랑 그 정의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우리가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였냐면, 수렴한다의 정의는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얘도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그 일반 항이랑 이제 수렴하는 값이랑 차이가 엄청 작다라는 얘기였는데,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그 뒤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항을 잡아도 그 두 항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코시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뭐 수렴한다라는 거 얘기했을 때는 항을 하나만 봤었는데, 어떤 항과 뭐 타겟수라는 거의 차이,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코시 수열에서는 임의의 두 항,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있는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걔네 둘 사이의 차이를 내가 마음대로 잡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시 수열을 배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시 수열이 어떤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일 텐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매우 작대요. 뭐 100번째랑 200번째 사이도 작고, 만약 이 n이 뭐 50이다라고 하면은 100번째랑 200번째 차이도 작고, 200번째랑 300번째 차이도 작고, 100번째랑 101번째 차이도 작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다 차이가 작으니까 걔네들끼리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죠, 그렇죠? n번째 이후로는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내가 그 두 개의 차이를 엄청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왠지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아무거나 두 개 차이를 잡아도 작으니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면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강력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면은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정리가 만약에 유용한 정리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보통은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막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좀 뻔한 수열에 대해서는 뭐 n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쉽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좀 수열이 좀 복잡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코시 수열이냐 아니냐, 특히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 정리도 되게 자주 쓰이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수열이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느냐를 확인을 할 때 우선은 얘가 코시 수열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시 수열인 거를 뭐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코시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보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별을 해보고 만약에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코시 수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AN이라는 게 코시 수열이면은 얘가 유계라는 거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수열이면 유계다.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AN이 수렴한다. AN이 수렴하면 AN이 유계냐? 요거는 우리가 증명을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또 수렴하면은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AN이 L로 수렴하면은 웬만하면 다 L 근처에 있겠죠, 그렇죠?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다 L 근처에 있고, 그 특정 시점 전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유한계니까 컨트롤 가능하고, 그래서 AN이 수렴하면은 유계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N이 코시여도 유계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증명 방법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은 코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아무 엡실론이나 가져와도 다 성립을 할 테니까 뭐 그냥 대충 1 아무 숫자나 가지고 올게요. 이걸 뭐 진짜 엡실론 해도 상관없고, 뭐 그냥 1이든 100이든 뭐든 아무 엡실론이나 가지고 와도 뭐그 숫자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래서 1로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일반항 AN이 유계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뭐 특별히 뭐 등호 넣어줘도 상관없겠죠. M을 N 정도로 고르면 AN 빼기 1이 1보다 작아요. N이 N보다 크면 이건 얘는 1보다 작아요. 여기 등호 넣는 게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이 숫자를 뭐 처음에 n-1 정도로 잡고 얘가 크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등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혹시 등호 넣고 안 넣고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그러면은 n으로 하고 뭐 m을 한 2n 정도로 잡으면 어쨌든 2n은 1보다 작을 테니까. 2n보다 크면은 얘는 항상 이거는 성립합니다, 그렇죠? 얘를 풀어서 적으면 AN은 A2n 플러스 1이랑 A2n 마이너스 1보다 요 사이에 있겠죠. 언제냐면 n이 2n보다 클 때. 그러면은 n이 2n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유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n이 2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그냥 걔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돼요. 그래서 AN은 뭐보다 작을 거냐면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거. A의 뭐 2n-1번째 얘네들보다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거를 뭐 m이라고 부르면은 AN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거 보일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유한계 중에서 최대값을 고르라고 하면은 진짜로 걔네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유계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질 때, 특히 수열에서 유계냐 아니냐는 거를 따질 때 조금 찝찝한 부분은 그 수열이 무한계의 항을 가지니까 무한계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고르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진짜 뭐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수렴한다 아니면 코시 수열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 무한계 부분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2n보다 큰 쪽들은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2n보다 작은 쪽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유한계니까 유한계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 고르고 유한계 쪽에서는 제일 큰 거 고르고 그 뒤쪽에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계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계라는 거를 보이면은 되게 좋은 점이 있었는데, 유계인 거를 보이고 나면 A에는 유계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항상 같습니다. 어떤 A에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뭐 수렴하는 값도 L이라고 하고 그 부분 수열을 ANI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네가 AN이 항상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AN이 L로 수렴하는 것을 보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이제 요거의 정의를 적어보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뭐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코시 수열인 거를 이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이용한 거고, 부분 수열 수렴 라는 거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코시 수열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도 똑같이 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또 코시 수열의 정의를 쓰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n이랑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n1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는 어떤 n2가 존재해서 얘네 둘 다 n보다 크면 n2보다 크면 얘네 둘 차이를 내가 엡실론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얘는 코시 수열인 거를 이용을 한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를 이용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수열 AN이 L로 수렴하는 거를 원하죠. 왜냐하면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렴하는 부분 수열 하나 잡았으니까 만약에 AN이 수렴한다고 하면은 뭐 L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죠. AN이 L로 수렴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고 싶죠, 그렇죠? 얘네들 차이를 작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양변에 j를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면 뭐 어떤 거 들어가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는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고, 언제? i가 n1보다 크면. 그래서 뭐 좀 편의상 i 말고 ni가 n1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겠죠. 어차피 인덱스 이름을 바꿔주면 되니까. 언제 이렇게 되냐면 ni가 n1보다 크면.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애도 만약에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줄 수 있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도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n과 ni가 전부 다 n2보다 크면 돼요. 이면 코시 수열이니까, 얘가 코시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면 됨. 그렇죠? 코시 수열에 의해서 얘가 n2보다 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첨자들이 다 n2보다 크면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전부 다 리존 조건을 만족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정 시점을 그 이후로 잡아주면 되니까 얘는 E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어서 내가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인가 뭐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얘가 E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이면은 항상 수렴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로 유계인 거를 보이고 코시 수열이면 유계다라는 거 보이고 유계인 걸 왜 보였냐면 유계면은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가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AN이 코시면 AN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그러면 이제 원래 있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뭔가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쪼개놓고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얘랑 얘로 쪼개지는데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았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두 항의 차이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두 항의 차이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시 수열인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코시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를 보였죠, 그렇죠?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반대로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코시인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는 코시 수열이면은 수렴한다 했었고 수렴하면 코시냐? 코시 수열이 되냐? 왜냐면 AN 자체가 어차피 L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뭐 수렴하는 값을 L이라고 하면은 AN이 L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두 개 잡아도 당연히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만 적으면은 결국 얘를 컨트롤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거에서 수렴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차이를 L 더해주고 빼주면 이거니까 이제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은 얘도 다 컨트롤 되니까 수렴하면은 코시 수열인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만약에 우리가 코시 수열의 정의가 어땠었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아무 항이나 두 개 잡아서 걔네 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은 코시 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를 그러면은 조금 약화시켜서 아무 두 항의 차이 말고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엄청 작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바꿔봐요.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것처럼 얘처럼 정의를 아무거나 아무 인접한 아무 두 항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랑 밑에 있는 거는 인접한 두 항만 얘는 아무 두 항이었는데 아무거나 두 개 잡아서 하는 거 말고 인접한 두 항만 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일 수 있다. 이런 수열이 뭐 있다고 해봐요. 어떤 수열이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그럼 얘는 항상 수렴할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수학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수렴한다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수렴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면은 수렴하지 않는 예제도 발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한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두 항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하죠.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이는 것보다는. 근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일 수 있는 게 왜 수렴한다는 거를 보장 못 하는지. 그러니까 발레가 있습니다. 발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레를 찾아야 되냐면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충분히 줄어드는데 차이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0으로 가는데, 뭐 0으로 간다는 얘기죠. 0으로 가는데 수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줄어드는데 어디론가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좀 발산하는 거로 찾아주면 좋겠죠. 발산하는 수열인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엄청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선 뭐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A에는 N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수렴 안 하는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줄어들진 않죠, 그렇죠? 항상 1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럼 N 제곱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얘도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이 차수를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억지긴 한데 그럼 이제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도 발산하는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얘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엄청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계속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멀리 가고 있어서 계속 커지긴 하는데 내가 n번째랑 뭐 n번째랑의 차이를 잡으면은 걔는 내가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러면서도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되게 작아지는데도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조그마한 차이가 계속 가면은 계속 조금씩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랑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아마 이런 것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n분의 1 계속 더하는 거. 얘도 계속 작은 숫자들을 더해 나가니까 왠지 수렴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도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계속 작은데 계속 작아서 어디론가 수렴을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수렴하는 애들은 그러니까요. 수렴하는 애들은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어쨌든 뭐 계속 줄어들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줄어들어야만 수렴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모노톤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언젠가는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수렴을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일 수 있는 거로는 수렴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관례들을 뭐 엄청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일 수 있는 거로는 수렴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한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작게끔 해주는 거로는 안 된다. 아무거나 두 개 잡아도 걔네들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면은 이제 그제서야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차이를 우선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충분히 줄이면 0으로 갈 것 같은, 수렴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 중에서도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좀 계속 줄어드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조금 느리게 가는 애들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천천히 가는 애들은 애초에 천천히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n제곱, n세제곱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팍팍 증가하는 애들 말고 천천히 증가하는 애들인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제는 이 피보나치 얘네들의 그 수열을 이렇게 분수 비율을 적어놓은 거,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비율을 적어놓은 거. 그래서 이것도 항을 몇 가지 써보면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 8분의 5, 13분의 8,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얘네가 수렴하면은 그 값을 한번 구하래요. 사실 둘 중에 지금 두 개를 보여야 되는데 수렴한다 보여야 되고 수렴하면은 그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수렴하는 값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수렴하면
이제 그 값을 L이라고 놓으면은 뭐 요거를 만족할 테니까 뭐 L제곱 더하기 L-1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서 L은 2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1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음수로는 수렴 안 하겠죠. 왜냐면 지금 항 몇 개 적으면 다 양수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거를 이제 보이고 나면은 수렴하는 값 찾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게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긴 수열 우리가 우선 모노톤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보이는 방법이 당연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코시 수열인 거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코시임을 보이자.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랑 코시 수열인 거랑 동치라 그랬으니까 이거 보이면은 당연히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특정 시점 이후로 AN과 AM의 차이를 얘를 충분히 작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n번째와 n번째의 차이를 충분히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를 먼저 차이를 봐요. an 플러스 1이랑 an과의 차이를 먼저 봐요. 왜냐면은 n번째랑 n번 뭐 m이 더 크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의 차이는 얘네들 각각의 차이 더한 것보다는 클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잘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왜냐면 얘는 좀 쉬우니까.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얘를 계산하면은 n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얘는 절대값 이거분의 an 마이너스 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거의 직전 항이 얘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름을 뭐 굳이 새로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뭐 B에는 뭐 앞에 뭔가가 있고 Bn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요 네모에 있는 숫자가 뭐보다 작으면 만약 1보다 뭐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요런 꼴이 되면은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보이는 거는 첫 번째가 1이니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AN이 이거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자, AN 이 피보나치 이거 이름을 AN이라고. 얘네가 항상 어떤 유계, 어떤 양수보다 크고 어떤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유계 위아래로 다 유계라는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AN은 다른 게 아니라 요거를 만족하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귀납법으로 보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수열에서는 다음 번째 항과의 관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1을 생각해 보면 얘는 an 더하기 1인데 an 더하기 1은 2에서 2분의 3이고 뒤집어주면 1은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얘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an 플러스 1이니까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은 2분의 1 이상이고 1 이하입니다. 요거를 왜 했냐면 저 밑에 있는 얘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얘를 어차피 양수니까 an-1 더하기 1 an 더하기 1분의 1에
놓고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숫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AN이 뭐보다 크다. 이쪽에 부등식이 있으면 좋으니까 AN-1 더하기 1은 2분의 3 이상이고 AN 더하기 1도 2분의 3 이상이니까 두 개 곱하면은 4분의 9 이상이고 뒤집어주면 9분의 4 이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럼 이제 저 위에서 우리가 뭘 보였냐면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가 9분의 4 말고 그냥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얘가 2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 2분의 1 AN 마이너스 얘보다 작아요. 이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하나하나씩 다 줄이고 나면은 AN과 N 플러스 1의 얘는 (2분의 1) n제곱보다 작다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N과 AN 플러스 1번째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줄였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N과 AM과의 차이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를 뭐 M이라고 써보면 AM과 AN의 차이는 AM, AM-1, AM-1, AM-2 이렇게 해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얘는 AM 마이너스 얘 뭐 M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n분의 1까지 줄이고 나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등비수열인데 무한히 더하는 것보다는 작을 테니까 얘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n번째랑 n번째의 차이를 n번째랑 n번째의 차이를 이렇게 줄였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려면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우리가 n번째와 AM과 AN의 차이를 충분히 작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AN이 코시수열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서 AN이 수렴한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간에 약간 계산들을 좀 건너뛴 부분, 건너뛰었다기보다는 조금 빨리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하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다시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자면 우선 AN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여기서는 코시수열인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코시수열 단원에 있는 문제니까 코시수열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서 문제를 푸는 방향이 코시수열인 거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뭐 시험 문제라든지 뭐 다른 뭐 전범위의 시험이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일 때 사실 툴들이 더 많아집니다. 뭐 코시수열인 거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모노톤한 거를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툴들이 많아지고 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뭘 써야 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코시수열인 거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n번째와 n번째 차이를 줄여야 되는데 얘를 당연히 한 번에 줄이면 제일 좋겠죠. 한 번에
한 번에 줄이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는 그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n번째와 그 다음 번째 항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 얘네 둘의 차이를 줄여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좀 잘 줄여보자 라고 해서 점화식 식을 이용해 보면은 얘가 그 다음 번째랑 차이가 이제 어떤 뭐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이 만약에 어떤 이렇게 등비수열꼴로 나타나면은 좋으니까 등비수열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무한히 더해도 어떤 숫자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찾기 위해서 이 an 자체가 위아래로 6에다 사실 여기 우리가 진짜로 필요했던 거는 이 한 방향만 필요했죠. an이 2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an이 2분의 1 이상인 거 가지고 이 앞에 붙은 얘가 사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여서 얘가 등비수열꼴로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n번째와 n번째의 차이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지수열 관련된 거에서도 제가 다음 과제 낼 때 코지수열 관련된 것도 좀 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연히 이런 뭐 예제 문제 풀고 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정의를 이해할 때 왜 뭐 특정한 시점 이후로 n번째와 n번째 임의의 두 항의 차이가 꼭 줄어야만 하는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이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장에 나와 있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6.5A에 나와 있는 정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또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도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용어들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의는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뭐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거기에 있는 수열에 있는 일반 모든 항들이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이런 개념을 수열 말고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집합과 수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수열은 순서가 있고 A1, A2, A2, 3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집합에 있는 원소에서는 뭐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았죠. 그냥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6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는 똑같습니다. 어떤 집합의 어퍼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눌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데 그 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보다 큰 숫자를 하나 고르면 걔는 항상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걔를 어퍼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S가 위로 6에다 하는 거는 S가 그 집합 S가 어퍼 바운드를 가지면은 6회라고 부릅니다. 위로 6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맥시멈이라는 거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큰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맥시멈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어퍼 바운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S 안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맥시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집합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맥시멈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요 정의만 가지고 정말로 얘가 맥시멈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퍼 바운드면은 이게 밑에 예제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0, 1이라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 닫힌 구간을 생각해 보면
닫힌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뭐 1.5도 어퍼 바운드가 되고, 얘도 어퍼 바운드 되고, 2도 어퍼 바운드가 되고, 어쨌든 적어도 1보다 큰 애들은 다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근데 2라는 게 요 01이라는 구간을, 뭐 구간의 이름을 S라고 했을 때 2라는 숫자가 이 집합의 맥시멈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맥시멈은 그 집합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맥시멈은 안 됩니다. 어퍼 바운드는 되는데 맥시멈은 안 돼요. 얘도 당연히 맥시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이것들 중에서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 이 집합에 속해 있는 거. 맥시멈은 꼭 이 원소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애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일 큰 거를 고르면 되죠. 그 원소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유한계만 있으면은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고르는 거 당연히 안 어려워요. 유한계들 중에서 진짜 대소비거 다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무한계들 중에서 최대를 고르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거는 뭐 이렇게 집합, 뭐 수리 논리학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한대에서도 크기가 좀 다르다는 거. 뭐 자연수 집합의 크기랑 유리수 집합의 크기는 같죠, 그렇죠? 1대1 대응시킬 수 있고, 근데 실수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연수랑 실수는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특히 실수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언카운터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하는데, 어쨌든 무한계들 중에서 우리가 최대 뭔가를 고르는 행위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유한계는 괜찮고, 유한계는 당연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은데, 무한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얘기들에서 무한계에서 뭔가를 고른다는 행위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뭐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던 최대값 이런 거, 뭐 시험 성적을 했을 때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를 수가 있는데, 좀 무한히 많은 것들 중에서는 고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다 매번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어퍼 바운드이면서 그 집합에 속해 있는 거로 하면은 정말로 맥시멈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맥시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이렇게 잘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열린 구간을 생각한다면, 열린 구간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6개이긴 합니다. 위로 6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퍼 바운드가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2라는 숫자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다 0, 1 사이에 있는 원소는 2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맥시멈은 없어요. 어떤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6의 이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게 사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샤프한 어퍼 바운드, 뭐 뒤에서 당연히 좀 잘 정리를 할 거니까 우선은 샤프라는 말을 썼는데, 맥시멈이라는 것도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눌러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고르면 그게 맥시멈이 되는데,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양 끝점, 그러니까 1이 왠지 맥시멈일 것 같은데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뭔가 맥시멈 같은 거. 그래서 얘를 이제 밑에서 정의하겠지만 수프리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시멈과 수프리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스랑 수프리멈은 기호로 그냥 밑에 SUP라고 따는데, 이 맥시멈과 이 수프리멈의 차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맥시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맥시멈이랑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다만 거기에 원소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의 차이인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어떤 집합 S에 대해서 이 집합 S의 수프리멈, 기호로는 SUP라고 쓰는데 아까 최대값은 맥스로 썼는데, 얘는
이런 기호 어쨌든 어떤 숫자인데 이 숫자는 어쨌든 어퍼 바운드이고 어퍼 바운드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 집합에 있는 원소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들은 어퍼 바운드여서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는 하나만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 숫자 골라놓고 나면은 걔보다 큰 것들은 당연히 다 어퍼 바운드가 되니까. 그래서 어퍼 바운드는 유일하지는 않아요. 이게 쓰기도 좀 그런데 당연히 유일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골라주면 되니까. 뭐 만약에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대충 여기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근데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애를 고르는데 제일 작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어퍼 바운드를 다 찾은 다음에 거기서 제일 작은 애를 골라주면은 되기는 해요. 근데 우선은 다 찾는 것도 뭐 얼마나 찾아야 다 찾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령 다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들 중에서 대소 비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무한히 많이 있는데 대소 비교를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내가 6의 이 어퍼 바운드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 B는 당연히 어퍼 바운드죠. 아무 어퍼 바운드 가지고 와도 수프리멈이 제일 작아요. 아무 어퍼 바운드나 가지고 와도 내가 생각하는 이 수프리멈은 항상 아무 어퍼 바운드나 가지고 와도 걔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은 제일 작은 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는 수프리멈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불러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를 이렇게 저거 앞글자 따서 뭐 LUB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수프리멈 이렇게 SUP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은 뭐 최소 상한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뭐 최소 상한이라고 부르는데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상한이라고 부르니까 상한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수프리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최소 상한 있으니까 최대 상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최대 상한?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퍼 바운드 하나 찾으면은 걔보다 큰 것들이 다 어퍼 바운드가 되니까 뭐 최대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굳이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최대도 얼마 없겠죠. 네. 최대 상한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상한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부르고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소 상한은 아무 어퍼 바운드나 가지고 와도 아무 상한을 가지고 와도 최소 상한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증명하거나 이럴 때 이 최소 상한인 거를 수프리멈이라는 정의를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럴 때는 만약에 뭐 어떤 게 최소 상한임을 보여라, 어떤 게 수프리멈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보이면 되겠죠. 만약에 뭐 어떤 숫자가 이런 숫자가 수프리멈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보이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 숫자가 상한이 됨을 보이면 되고 상한임을 뭐 어퍼 바운드인 거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명제를 써야 되겠죠. 아무 상한 하나 가지고 B 뭐 상한 임의의 상한 임의의 어퍼 바운드 B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얘가 그 B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요 명제 두 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프리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에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6.5a의 a번에서는 얘가 1-n분의 1
이거의 어퍼바운드 수프리멈 맥시멈을 찾으래요. 그러면 얘는 우선 원소를 하나씩 써보면은 0,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런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우선 마음속으로 제일 적당히 큰 거 찾고 걔보다 큰 애들 다 골라주면 되는데 우선 마음속으로 얘가 이제 수열로 생각한다면은 1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어퍼 바운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은 전부 다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렇죠? 1보다 작은 게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지금 1에 충분히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뭐 엡실론 그 아규먼트 이용하면은 내가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요. 1보다 작은 숫자. 그럼 얘가 1로 충분히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 1보다 작은 숫자를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1보다 작은 애는 절대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면은 다 어퍼 바운드가 되고, 그러면은 뭐 맥시멈이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맥시멈은 존재할까요? 여기서? 없죠. 왜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1이 제일 큰 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1이 들어가 있진 않죠. 1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1이 왠지 제일 큰 애 같은데, 큰 숫자일 것 같은데 1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맥시멈은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수프리멈은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수프리멈이 1이 될까요? 우선은 1은 그럼 수프리멈이 1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선 1은 어퍼 바운드가 되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1 이하니까 수프리멈 되고, 임의의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오면 임의의 뭐 B라고 하면은 B에 대해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수프리멈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가 1이니까 1이 이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왜냐면 아까 어퍼 바운드라는 거 얘기할 때 어퍼 바운드는 1 이상인 애는 다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1은 수프리멈은 1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수프리멈은 유일하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 다음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맥시멈이 존재하면은 수프리멈도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 둘은 같다. 그리고 만약에 걔네가 존재하면은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요거 빼더라도 1이 수프리멈인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걸로 1이 수프리멈인 거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밑에 B번의 예제도 보면은 B는 비슷하게 생긴 집합인데 1 더하기 n분의 1로 돼 있어요. 얘도 한번 써보면은 1 더하기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가는 애니까 얘는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데 느낌상 1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어퍼 바운드 얘네들이니까 어퍼 바운드는 2 이상이 되면 다 되죠, 그렇죠? 얘네들은 다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맥시멈 고르기 쉽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큰 거 얘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제일 큰 거 2라고 고르면 되고, 그러면은 수프리멈도 2가 됩니다. 왜냐면은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수프리멈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임의의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프리멈이 제일 작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를 마음속으로 2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도 2고 수프리멈도 2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부터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맥시멈이 존재하면은 수프리멈도 당연히 존재하고 걔네 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존재하면 수프리멈도 당연히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걔네 둘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존재하면은 유일합니다. 요것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뭐 연습 문제로 남긴다고 했는데,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프리멈이랑 맥시멈을 고르면은 유일하다. 반대는 아닐 수도 있죠. 여기 위에서 맥시멈이 존재하면 수프리멈도 존재한다. 이거는 맞는데 반대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맥시멈이 있으면 수프리멈도 존재하는데, 반대로 아까처럼 수프리멈은 있는데 맥시멈은 없을 수도 있죠. 뭐 0, 1 같은 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얘네가 사실은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은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해 보이는데, 뭐 0, 1로 썼을 때 맥시멈도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제일 큰 거 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1이라고 얘기는 하고 싶죠. 1이 여기에 들어있진 않은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우리가 수프리멈으로 정의하자. 요거를 좀 더 잘 다듬어서 정의한 게, 아까처럼 임의의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와도 수프리멈은 항상 걔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리인데, 어떤 집합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completeness property는 수열에 대한 거였죠. 수열에 대한 게 뭐였냐면은, 그리고 뒤에 뭐 이 수열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모노톤하고 유괴이면, 사실은 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니까, 얘가 이면은 수렴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집합에 대해서, 당연히 집합이랑 수열이랑은 좀 다르니까 얘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집합이 아니고 유괴이기만 하면은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뭐 공집합 아니다라는 거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죠? 뭐 어디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골라주면은 공집합 아닌 게 되니까. 그 유괴라는 것도 우리가 수열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유괴인 거 보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공집합 아니다라는 거 보이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위로 유괴다라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게 어렵지 않은데, 결과로 나오는 거는 좀 강력합니다.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런 강력한 정리라고 하는 거, 그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많이 없는데 조건 자체는 되게 약한데 결과가 강한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정리고, 뭐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용해야 될 게 유괴밖에 없어서 그래요. 유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거의 뭐 부분 수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게 공집합 아니다랑 위로 유괴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수프리멈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우선은 위로 유괴라 그랬으니까
어퍼 바운드 하나 반드시 있을 거고, 원소 하나, 아무 원소 하나 반드시 있을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위로 6개니까 어퍼 바운드 하나,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고, 얘는 왜 A0를 하나 고를 수가 있냐면 얘는 공집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0는 B0 이하겠죠. B0가 6개니까. 6개라는 얘기는 S에 있는 원소, 아무리 모든 S에 있는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상한이니까, 어퍼 바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생각합니다. A0, B0라는 구간을 생각해요. 이런 닫힌 구간을 생각합니다. 이게 닫힌 구간 생각하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비슷하겠죠. 그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축소 구간 정리를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에 뭔가 유일하게 뭔가 하나 존재하니까 느낌상 걔가 스프리멈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축소 구간 정리,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구간 열들을 만들어야겠죠. 구간에 대해서 수열들을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반으로 쪼개요. 뭐 중점을 C라고 부르면은 두 개의 구간이 생기겠죠. 두 개 닫힌 구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만약에 C가 6개라고 하면 어퍼 바운드면은 어퍼 바운드냐 어퍼 바운드가 아니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가 만약 어퍼 바운드면은 A0 C라는 이런 구간을 생각하고, 뭐에 대한 요인지 아니죠. 이거면은 얘를 선택하고, 이러면은 얘를 선택해요. 이거는 그냥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골랐는데, C가 만약에 어퍼 바운드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 어떤 구간이 있을 때 걔를 반으로 쪼개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해 나갈 거예요. 처음에 A0, B0라는 구간이 있고, 어쨌든 반으로 쪼개서 또 구간 하나,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든 구간 중에서 또 반으로 자른 다음에 또 둘 중에 하나 고르고, 계속 이런 짓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선은 네스티드 인터벌은 되고 계속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고, 구간의 길이마저도 0으로 수렴해요. 왜냐면 계속 반씩 쪼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뭐 구간의 길이가 뭐 d였다라고 하면은 n번째 있는 거는 뭐 2의 n 마이너스 2의 뭐 n분의 d 정도 될 테니까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에 반드시 어떤 유일한 하나의 원소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걔를 우리가 스프리멈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걔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떤 우리가 구간 하나 만들어 놓고 A0, B0라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어이없게도 그냥 6개니까 B0 하나 찾고,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 하나 찾아서 구간 하나 만들었고, 얘를 반씩 계속 쪼갤 거예요. 반씩 쪼개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텐데, 그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C라는 거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걔가 만약에 S의 어퍼 바운드가 되면 얘를 고르고, 만약 어퍼 바운드가 아니면은 얘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S라는 집합이 어쨌든 A0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0가 여기 있고 B0가 대충 여기 있을 텐데, S라는 집합이 만약에 내가 B0를 어퍼 바운드라고 하나 골랐는데 되게 뭐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되게 S라는 집합에 타이트하게 골랐어요. 거의 스프리멈에 가깝게 골라서 만약에 S라는 게 집합이 여기까지 있다. 요게 S라는 집합인데, 뭐 마음속으로 S라는 집합이 어디 뭐 수직선상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B0를 되게 뭐 아무거나 하나 골랐는데 타이트하게 골랐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A0 여기 있고 B0를 좀 운이 안 좋아서 사실은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른 B0가 S에 되게 가까울 수도 있고 되게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의 중점을 생각했을 때 중점이 6개가 안 될 수도 있고 중점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6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라는 집 사실 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S라는 집합이 원래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내가 B0를 이 어퍼 바운드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건데 뭐 S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B0를 고를 때 S에서부터 되게 멀리 떨어진 것, 되게 넉넉한 어퍼 바운드를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게도 S에 되게 가까운 어퍼 바운드를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골랐으면은 이제 만약에 C가 중점을 생각했을 때 C가 여전히 S의 어퍼 바운드가 되면 이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제 만약에 마음속으로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면은 얘를 골라주고 얘를 이제 다음 번째로 골라주고 만약에 C가 어퍼 바운드가 아니면은 저 반대쪽을 골라줍니다.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렇게 골랐을 때 우리가 계속 6개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는지 증명이 좀 기니까 오늘 뭐 다 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면은 A0, B0라는 구간을 하나 잡았고 이거 구간은 위로 6개이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간을 하나 잡았고 그러면은 이런 거 원하는 거는 이 축소 구간 정리,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저번에 클러스터 포인트 티오렘 같은 거 증명할 때도 어떤 구간 잡고 구간을 계속 반으로 쪼개 나갔죠. 그래서 얘도 구간 열을 만들 거예요. 어떤 AN, BN을 이런 구간을 만들 건데 네스티드여야 되니까 계속 속하는 애들로 만들어줘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여야 되니까 제일 그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씩 쪼개는 거예요. 반씩 쪼개고 또 이쪽에서 고르고 또 여기서 반 고르고 또 반 고르고 이렇게 반씩 잘라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간의 길이도 줄어들고 구간이 계속 다음 거에 속해 있고 구간의 길이도 0으로 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씩 잘라서 생각하는 요 아규먼트는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숫자 하나가 존재해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프리멈이다. 이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반씩 쪼개 나가는데 아까처럼 C가 이 가운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얘를 계속 반씩 줄어 나가다 보면은 S의 이거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르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반씩 잘라 나가다 보면 여기서도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잘라서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반 자르겠죠. 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은 뒤쪽에서 고르고 또 반 자르고 또 뒤쪽에서 고르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여기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반씩 잘라서 뭐 억지로 만약에 증명을 처음 한다, 이 증명은 내가 처음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S의 상하는 여기일 텐데 또 경계 쪽이 되겠죠. 이 경계 쪽이 될 텐데 처음에 생각한 이 구간을 계속 반씩 잘라 나가서 이 구간의 요 양끝 이 경계에 가까이 가게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반을 쪼개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적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냥 A0가 여기 있었고 B0가 여기 있었는데 S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반으로 계속 쪼개 나간다.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고 또 이렇게 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 경계에 가까이 가게끔 계속 반씩 잘라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요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결국은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이 증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이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